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들장입니다. 일요일 오전 시간이에요. 오전 시간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여튼 반갑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모두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아름다운 분들. 그 이탈리아로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 아벨라. 여러분은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그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이태리어라고 하더라고요. 항상 아름다운 구독자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 또 시한폭탄들이 또 다가오고 있어. 시한폭탄. 도대체 뭐가 시한폭탄이냐 봤더니 요즘 이 금융권들이 지금 난린가 봅니다. 이 금융권. 1금융권이 아니고 2야 2. 이 부동산 PF 때문에 지금 난린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시끄럽다. 이 현재 부동산 시장이 좀 부진하고 현재 또 우리나라 그 금융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로 꼽히는 이 금융권의 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걸 보통 PF라고 하는데, 이 PF의 그 익스포저라고 하죠. 이 익스포저가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르렀다 합니다. 뭐 대출, 보증 등 하여튼 위험 노출액들이 최대 수준이다. 그래서 업계에 따라서 약 5년 사이에 그 익스포저 규모가 4배로 불어났대. 4배로 불거나 관련 연체율이 9개월 만에 한 2.2배로 치솟는 등 그 잠재분실 징후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그런 상황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은행의 경우는 그나마 아직 연체율 등 그 건전성 지표가 괜찮다고 하지만은 2년 사이에 그 부동산 PF 대출액이 60% 가까이 급증했어요. 급증한 만큼 그 위험 사전 관리 차원에서 막 앞다퉈가지고 부동산 PF 시장 유동성 지원에 현재 나서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막 심각한 것 같아요. 한국은행에 따르니까 지난해 9월 말 현재 보험, 증권, 여신 전문 금융사라고 하면 뭐 카드사하고 캐피탈사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이렇게 비은행권 그 금융사의 부동산 PF 그 익스포저 규모가 115조 5천억 정도 되는 것 같아. 이 중에 그 대출이 한 91조 2천억, 그 채무보증이 한 24조 한 3천억 정도 되는가 봅니다. 2017년 말에 익스포저 수준을 100으로 보면은 현재 업권별 그 익스포저를 지수로 환산해 보니까 여신 전문 금융사가 432.6, 저축은행이 249.8, 보험사 204.8, 증권사 167로 이제 집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5년 전보다 익스포저가 약 4.33배, 2.5배, 2.05배, 1.67배로 막 급증을 한다는 거야. 급증했다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는 관계자도 그래요. 4배 이상 늘어난 그 여전사뿐 아니라 거의 모든 이 금융권의 익스포저가 현재 사상 최대 수준이다. 그렇게 봐야 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가 봅니다. 하여튼 심각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비은행권의 부동산 PF 익스포저 규모가 2022년 9월 말 기준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 단순히 그 위험 노출 규모가 불어난 것뿐 아니라 이 금융권의 연체율 상승세도 무시 못한다. 연체율 상승세도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증권사의 부동산 그 PF 대출 연체율은 2022년 말에 3.7%에서 9월 말에는 2.2배가 넘는 8.2%로 뛰었어요. 그 같은 기간에 여신 전문 금융사 0.5에서 1.1%, 저축은행은 1.2에서 2.4, 보험사는 0.1에서 0.4 이렇게 연체율도 급등을 했더라. 앞서서 2011년 그 PF 관련 부실이 터져가지고 그 무더기 영업정지를 맞은 그 저축은행의 경우 현재 연체율이 보니까 2018년 12월 이후 약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그래요. 2011년 저축은행 그 사태 직전에 2010년 12월 말께 저축은행의 전체 여신 가운데
그 부동산 PF 대출 비중은 19%에 이르렀는데 작년 9월 보니까 현재는 9.1% 수준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저축은행은 다른 업권과 달리 그 PF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그 자기 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차주에 대해서만 PF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네요. 그래서 현재 저축은행 업계 그 PF 대출 규모는 아직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은 되지만은 그 미래 리스크에 대비해서 PF 대출 관련 건전성 관리와 손실 흡수 능력 제고에 각별히 유의한다고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업계는 아직 감당 가능하다 그런 입장이지만은 이 금융권 그 부동산 PF 관련 부실에 대한 그 한국은행과 금융당국 등의 현재 경고가 잇따르고 있어요. 그 한은은 최근에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이 PF 대출하고 그 대출 유동화증권이 부실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그 비은행권의 그 부동산 그 PF 리스크 관리에 한층 더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민간 중심의 그 원활한 구조조정 여건을 마련해서 부실 우려 PF 사업장의 정리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어요. 현재 금융당국 입장에서 보니까 지금 너무 쏠림이 생긴다거나 일시에 그 리스크가 발생을 해가지고 특정 기업 건설사에 그 트리거 포인트로 작용하지 않도록 리스크 분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금감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그 부동산 PF 대출도 2020년 이후 부동산 시장 화랑과 이 저금리 환경 속에서 크게 불어난 상태인데 전에 연합뉴스가 한번 취합을 했나봐요. 5대 시중은행 KB, 신한, 하나, 우리, NH 이 작년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14조 6,645억 원에 이르네요. 20년 말에 9조 2,532억 원에 비교하니까 벌써 2년 사이에 58.5%나 늘었고 이렇게 시중은행 부동산 PF 대출 담당자는 주로 2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랑 한국주택금융공사 이 보증부 대출 위주로 잔액이 증가를 했어요. 이 관련 연체율이 0%에 가깝고 대부분 선순위 보증을 바탕으로 해서 대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뿐 아니라 주요 은행의 경우 PF 관련 부실 위험이 가장 크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 금융권은 상황이 좀 다르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그 은행권 역시 그 만일의 부동산 PF발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서 뭔가 선제적인 관리 프로그램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가 많이 올라서 작년 하반기부터 사업장의 은행 직원들이 현장 실사도 나가고요. 분양률도 현장에서 점검하는 등 모니터링 강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부동산 PF 시장에 적극적으로 유동성도 지원하고 있고 이 부동산 PF 시장 안정에 협조해달라는 금융당국의 요청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그 KB금융그룹은 지난 13일 약 5천억 정도 규모의 부채 담보보증권을 발행을 통해서 부동산 PF 시장 유동성 지원방을 나눴네요. 이 부채 담보보증권, 이 영어로 CDO라고 하는데 금융사 대출 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아가지고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파생상품이네. 이번 CDO 발행에는 KB증권, KB손해보험, KB캐피탈, 저축은행 등이 투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은 대형 건설사가 시공사로 참여한 부동산 사업장에 한 3에서 6개월 정도 만기 단기 브릿지 대출을 1년 만기의 시장금리 수준 브릿지 대출로 차환하는 데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신한은행도 그 원자재 인건비 상승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재건축 사업장 등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고 이번 지원은 신규 자금 2,500억 원에 이 브릿지 대출 만기 연장 3천억 더해가지고 5,500억 원이에요. 규모로 이루어집니다. KB금융하고 신한금융 등은 지난 2월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관련 사업비를 공동 추진하기도 했네요. 하나은행도 역시 부동산 PF 관련 정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계속 공급할 계획이고 하나은행은 최근에 대전 그 도안지구의 도시개발사업 관련 그 건설사 보증 브릿지 론 4천억 정도를 토지담보대출로 전환을 해줬습니다. NH농협은행 역시 부동산 시장 경착륙에 대비해서
이 부동산 PF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는데 특히 PF 자산 그 유동화 기업 어음이 있어요. 이 매입을 통해 가지고 기존의 대출 유지였던 유동성 공급 채널을 확대해 가지고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한 4천여억 원의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 지원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안 좋다. 시한폭탄을 갖고 있다. 이 부동산 PF 이거 잘 해결될 텐데 전 걱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